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자본주의 플레이북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의료 관련된 새로운 이야기를 좀 가져왔습니다. 제가 세 편의 의대 증원 관련된 영상을 만들어서 업로드를 했고요. 첫 번째 영상은 의사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눴습니다. 두 번째는 대한민국 환자의 미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세 번째는 의과대학 교육 인프라 관련된 이야기를 좀 나눴습니다. 본 이야기에 들어가기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은 새로운 영상을 만드는데 필요한 유일한 자극제입니다.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의료보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많이 달아주신 댓글을 살펴봤을 때 의료에 대한 이해도가 조금 부족하신 분들이 있다는 걸 조금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의료보험제도 그리고 여러분들이 병원에 가셨을 때 돈을 내게 되면 그 돈의 흐름 그리고 어떻게 진료비가 책정이 돼서 의사들은 진료비를 받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보험료는 어떻게 쓰여지는지에 대한 어떤 흐름을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 보통 의사들이 받는 돈을 수가라고 합니다. 수가. 여러분들이 병원에 가서 내는 돈은 진료비고 그 진료비는 전체 진료에 해당하는 비용의 약 20%, 질병에 따라 좀 차이가 있습니다. 10%가 될 수도 있고 30%가 될 수도 있고 하지만 평균 20%라고 보시면 됩니다. 20%에 대한 부분을 현장에서 여러분들은 병원에 돈을 내시는 겁니다. 보통 3,000원 내시죠. 3,000원 내시고 나머지 부분 70%, 7대 3이 될 때도 있고 2대 8이 될 때도 있고 정확하게는 그건 좀 다르기 때문에 제가 중요한 부분 아니라서 일단 7대 3으로 보시고 한 3,000원 정도 보통 내시면 초진 뭐 재진 또 달라지고 하니까 70% 정도는 수가에서 정해진 수가에 의해서 보험공단 건강심사평가원이 속해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비용을 의사에게 지불을 합니다. 의사는 그 비용과 여러분들이 진료를 받을 때 내는 비용을 환자를 한번 봤을 때의 어떤 대가로서 받게 되는 돈입니다. 보통 감기 걸려서 병원에 한 병 가면 많아봤자 11,000원에서 12,000원 정도밖에 되지 않을 것입니다. 자, 그럼 약을 타기 위해서 약국으로 다시 내려가죠. 한국은 약분업이 된 이후로 병원에서 약을 주지 않고 의원 같은 경우에는 문전약국이라고 하죠. 앞쪽에 있는 약국에서 약을 타면서 약값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약값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은 전체 약값의 20%만 부담을 하고 나머지 80%는 보험공단에서 지불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여러분들이 보는 진료와 약 모두 여러분은 10에서 30% 정도, 적게는 10, 많게는 30% 정도의 비용만 지불하고 나머지 7, 80%를 공단에서 지불하는 시스템입니다. 아주 특이하죠. 여러분들이 보통 가게에 가서 물건을 살 때는 여러분들이 돈을 들고 가서 그 돈의 100%를 지불하고 그 가게에서는 여러분들에게 100%의 돈을 받고 재화를 제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핸드폰을 사러 갔을 때 여러분들이 20% 내고 정부에서 80% 내주고 그 다음에 물건을 받고 이런 형식으로 진행되지 않잖아요. 하지만 의료는 그런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있고 의료 보험료를 통해서 그 국가에서 내는 수가에 대한 재정이 충당되는 것입니다. 매달 직장 의료보험과 지역 의료보험을 나눠서 의료보험을 수거했고 하고 있고 그 돈으로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재정을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 모든 가격들은 통제에 의해 통제받는 시스템이고 자유시장 시스템이 아닙니다. 정부는 약 가격을 통제하고 의사에게 주는 수가를 통제하고 있습니다. 의사는 그 수가 안에서만 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은 수입을 만회하기 위해서 의사들은 볼륨을 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 볼륨을 키운다는 의미가 환자를 많이 본다는 의미입니다. 환자를 많이 봐서 30년만 보면 예를 들어서 한 명당 11,000원이라고 봤을 때 33만 원의 수입이 된다면 100명을 봤을 때는 100만 원의 수입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앞서 여러 영상에서 환자가 한 달에 하루에 100명 정도는 봐야 병원이 운영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월세 내고 초기에 투자 비용에 대한 이자 지불하고 여러 가지를 했을 때 최소 75명이 마지노선일 것입니다. 그 이상 환자를 보지 않으면 적자일 확률이 큽니다. 이런 구조에서 의사가 좀 더 많은 수가를 올릴 수가 없기 때문에 좀 더 많은 수입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볼륨을 늘려야 되고 볼륨을 늘린다는 것은 곧 환자를 많이 본다는 것. 그리고 환자가 한 명 왔을 때 의료보험에서 커버하지 않는 비의료보험적 영역에 있는 부분을 검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검사는 의료보험에 포함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제 필수 의료가 아닌 비필수 의료 지역에 좀 더 포커스를 하는 이유가 성형 쪽이나 미용 쪽 관련된 피부 관리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다 보험이 되지 않습니다.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의사가 자유주의 시스템에 의해서 가격을 마음대로 올릴 수도 있고 받고 싶은 대로 받으시면 됩니다. 자, 이런 작금의 상태에서 전공의들이 갑자기 그만두고
필수 의료를 하지 않고 나는 비필수 의료로 가겠다고 선택한 가장 핵심적인 요인이 바로 이 부분에 있습니다. 다 돈이죠. 먹고 살 수 있는 방향 부분이 통제하에서 너무 경쟁이 치열해지고 의사 수가 늘었을 때 그 경쟁 하에서는 답이 없다고 판단된 겁니다. 그럼 비필수 의료 영역에 가서 보험에 통제받지 않는, 정부에 통제받지 않는 보험 밖의 영역의 진료를 우리는 흔히 비필수 의료라고 하죠. 일단 미용적, 성형적 이런 영역입니다. 그런 영역을 집중해서 본인의 수입을 만들어 가겠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상황을 누가 야기시켰느냐? 이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제가 얘기하는 부분을 정부 관료들도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최고 의사결정권자도 이걸 100% 이해하고 이 정책을 펼쳤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아무튼 환자의 목숨을 다루는 아주 중요한 일이 진료고 의료 행위이기 때문에 의료 행위에 있어서는 이런 정부의 통제 아래서 우리는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유럽식 사회주의 의료 시스템이고, 유럽식 사회주의 의료 시스템에 의해서 국민들은 공공의료를 보다 싸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미국은 공공의료와 사보험이 공존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환자가 비싸고 아주 VIP적인 의료 시스템부터 아주 값싼 공공의료까지 골고루 채택해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사회주의 시스템을 묶어놨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똑같은 의료보험 제도와 똑같은 의료보험, 자기 수입에 비례한 의료보험을 내고 의료 진료를 받게끔 묶어놨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점점점 필수 의료가 아닌 비필수 의료 영역으로 의사들이 이동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어떤 제도 변화, 수가의 변화가 가장 이 의료인의 숫자의 부분보다도 선행돼서 해결돼야 될 영역이라고 저는 다시 한번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말해서 정부가 환자의 생명을 가지고 의사의 명예와 어떤 의사의 명예를 존중하지 않고 의사를 좀 노예처럼 부려먹겠다 이런 의도로밖에 저는 해석할 수가 없을 것 같고요. 유럽에서는 이미 많은 의사들이, 똑똑한 의사들이 이미 미국으로 다 넘어갔습니다. 일예로 이탈리아의 몰락편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살짝 코로나 코비드 19 터졌을 때 이탈리아의 급격한 어떤 아웃브레이크로 인해서 많은 환자들이 발생했을 때 의료인력 부족으로 안타깝게 사망한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한국은 대부분의 의료에서 커버해서 사실은 사망한 사람들이 많지 않았지만 이탈리아라는 우리나라랑 비슷한 규모의 비슷한 수준의 경제 대국이 엄청난 수의 사망자를 일으켰다는 건 필수 의료 인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필수 의료 인력 이미 미국으로 다 이민 가버렸습니다. 왜냐? 이런 사회주의 시스템을 도입했기 때문에 결과는 환자의 죽음으로 그 희생을 치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극단적인 예일 수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반드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국민들이 그것을 좀 잘 아셨으면 하는 마음에 제가 의료 수가의 시스템 말씀드리고 아주 독특한 어떤 이런 우리나라의 사회주의식 의료 시스템과 자본주의식 어떤 국민의식이 합쳐져서 이런 괴상한 지금 시스템을 만들어서 가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국민들이 아셔야 될 게 정말 값싸고 좋은 의료를 대한민국에서 영위하고 받고 계시다는 겁니다. 공기의 소중함은 있을 때 알 수 없습니다. 공기가 없어졌을 때 공기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공기의 소중함을 느끼실 때가 오신 것 같습니다. 이걸 깨닫고 빨리 여러분들도 자각하시고 정부의 프레임에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비판 매우 좋습니다. 비판하실 때 제대로 아시고 비판하셔야 되고 팩트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이해하신 다음에 본인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팩트도 정확히 알지 못하면서 진실이 뭔지 근처에 가보지도 못하셨으면서 이게 맞니? 저게 맞니? 틀리니? 이런 의사결정을 내고 평가를 한다는 건 상당히 무지한 행동입니다. 절대 그러지 마시고 이 사건의 이 이슈의 본질이 뭔지 다시 한번 본질에 다가가기 위해서 여러 유튜브 채널들을 좀 보시면서 공부 좀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값싼 돈으로 좋은 의료 시스템에서 살고 있었는가를 다시 한번 깨달으시고 향후 이런 시대는 오지 않겠구나. 강남 집값이 5억 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하지만 강남 집값 10억 밑으로 떨어져라 하고 강남 밑에서 감 기다리는 그런 멍청한 사람들 정말 많이 있죠. 의료
이미 어느 정도 많이 붕괴됐습니다. 이걸 다시 되살리기 힘들어 보입니다. 이제 쉽게, 그리고 그동안 당연하게 느껴왔던 이런 의료 혜택들 받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미 요단강 건넜습니다. 루비콘강을 건넜다고도 하죠, 외국에서는. 아무튼 제가 답답해서 조금 더 영상을 찍었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좀 영상이 길었는데 정리하면 우리나라 의료보험 시스템은 물건을 구입하는 환자 입장에서, 그리고 물건을 제공하는 의사 입장에서 의사와 환자 간의 재화와 돈이 오고 가는 시스템이 아닙니다. 의사는 의료를 펼치고 돈은 공단에서 제공을 하고, 환자는 거기에 대한 서비스를, 돈은 공단에 의료보험료도 내고 의사한테도 내고, 그리고 서비스는 의사한테 받는 이런 구조입니다. 되게 복잡한 구조죠. 여러분들이 매일 의료보험료 내시잖아요. 의료보험료를 병원에 가든 안 가든 공단에 내고 계십니다. 그리고 병원 갈 때마다 병원에 또 지불을 하고요. 물건 살 때 미리 돈 내놓고 물건 사진 않잖아요. 자, 이런 시스템이 우리나라의 의료 시스템으로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사보험이 우리나라에도 많이 녹아 들어가 있습니다. 이미 실손보험이죠. 실손보험으로 굳이 안 받아도 되는 무릎 수술, 어깨 수술, 발목 수술, 여러 가지 수술 많이 받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뭐 구독자분들 중에서도 받았을 것 같은 분이 계실 수도 있는데, 굳이 안 받아도 되는 수술 받아서 국가의 보험 재정을 축냈을 수도 있습니다. 왜 의사들이 그런 쪽으로 내몰렸는지, 실손보험은 왜 그런 부분들을 권유하면서 실손보험을 만들었는지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굳이 안 가도 되는 영역에 있어서의 수가는 낮추고 환자 본인 부담금을 확 올려서 환자들이 병원에 들어오는 볼륨을 확 줄여버려야 됩니다. 그럼 그만큼 보험 재정은 확보될 것이고, 거기에 확보된 보험 재정을 바탕으로 정말 치료 안 하면 죽는 중증의 사고, 외상, 그리고 중증의 질환, 암, 이런 부분에서의 수가를 확 낮춰서 누구나 안 걸리거나 정말 중증으로 병원 갔을 때는 저렴한 비용으로 수술받고 치료받고 나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이 부분은 지금의 의료 시스템에서도 커버하지 못하는 영역입니다. 수가 조정으로 이런 부분들이 만들어져야 될 부분이지, 의사 왕창 늘려가지고 의대 숫자도 안 되고 의대 실험실도 준비 안 되는 이 상황에서 의사만 늘려가지고 필수 의료 인력을 보충하고 도서상간에 의료 인력을 보충하겠다는 이런 말도 안 되는 발상을 가진다는 것 자체가 정말 너무 답답해서 제가 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